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하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2월도 벌써 첫 주가 시작되고 첫 주말입니다. 날씨가 약간은 쌀쌀한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바람이 봄이 오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 만큼 좀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다육이들이 조금씩 성장을 해서 그런지 물을 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왔을 때만 해도 잎이 그래 통통한 느낌을 많이 줬는데 전체적으로 둘러보니까 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물을 조금씩 주려고 하는데요. 물을 한 번에 많이 주기보다는 적당량 머그컵 한 3분의 1 정도의 작은 양의 물을 주면서 빠르게 말리면서 성장을 시키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월이 와서 저면 관수를 통해서 충분하게 관수를 해도 되니까 너무 처음부터 부담을 주면서 물을 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영양제를 따로 주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영양제를 주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3월이 왔을 때 영양제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선물하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다육이 같은 경우는 립톱스 계열의 다육이들입니다. 요즘 립톱스들이 번식을 하거나 탈피를 하거나 꽃이 지고 나서 씨방이 맺혀가지고 씨앗을 채취해서 발화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화를 봄이 와서 해도 좋지만 지금 발화를 시도해서 봄부터 성장을 시키는 게 립톱스를 파종해서 키우기가 더 수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 선물하기 좋은 다육이 첫 번째 다육이는 립톱스 계열의 디스파라는 다육입니다. 꽃이 참 일반 립톱스와는 약간 다른 듯한 그런 느낌은 들지만 꽃이 참 오래 갑니다. 꼭 폭죽이 터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요. 이 디스파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른 립톱스에 비해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고 특히 성장이 아주 잘 되는, 그리고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디스파 같은 경우는 만져보면 벨벳 느낌의 촉감도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는 지금 보이는 군생도 15,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고 성장이 빠른 편에 들어갑니다.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립톱스 계열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물을 많이 주면서 성장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키워야 이렇게 멋진 군생으로 변해가기도 하고 무름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립톱스 계열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곰팡이병이 잘 오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물을 주면 곰팡이병이 와서 성장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스파 참 재밌는 다육이고 성장이 잘 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하기 좋은 다육이는 이 라울입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도 선물하기가 참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오래 키우면 줄기가 늘어져 가지고 분갈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물을 하고 싶지만 선물하기가 참 잘 안 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제가 다육이를 오랫동안 키워본 경험으로 봤을 때 이 라울만큼 선물하기 좋은, 특히 봄에 집들이 선물로 최고의 식물이지 싶습니다. 크기도 큰데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단풍이 들면 이렇게 예쁜 핑크빛, 붉은빛 얼굴을 보여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라울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에 성장을 하고 겨울 같은 경우는 성장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알록달록한 얼굴을 보여주고요. 이 여름에 약하고 겨울에 약하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분갈이만 주기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잎이 후두두 떨어지는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뿌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라울 같은 경우 잎이 떨어지는 거지 뿌리가 건강한데 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겨울 같은 경우도 냉해를 많이 입는다 그러지만 베란다에서 키운다 그러면 진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잎이 냉해를 입어가지고 무름이 오는 그런 증상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라울은 우리나라 계절에 참 특화된 그런 다육이고 가격도 아주 저렴한 다육이고 번식이 아주 잘 됩니다. 이 번식도 줄기를 잘라가지고 크게 올려놓기만 해도 뿌리가 내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꼬지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대부분 일반 다육이보다 높긴 하지만 이 꼬지로 대부분 키우기보다는 줄기를 적심해 가지고 번식을 하는 그런 번식을 하면서 성장을 시키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부분 크기가 좀 큽니다. 일반 다육에 비해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화분을 좀 큰 화분에 심어준다 그러면 일반 관엽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이 방울복랑금인데요.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한때 유행을 했던 그런 다육이고 참 매력적인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가 여름에 너무 약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키우다 실망을 많이 하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참 예쁜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 겨울 참 이 어디 하나 빼놓을 데 없는 그런 멋진 예쁜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름에 주저앉는 그런 성질 때문에 참 선물하기가 좀 반반인 것 같습니다. 선물하면 좋아하지만 여름에 또 실패해서 또 실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선물하기가 좀 약간 멈칫거리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다육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방울복랑금은 꼭 키워봐야 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물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고 이 번식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방울복랑금만큼 예쁜 그런 다육이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알록달록한 그런 얼굴도 보여주지만 나중에는 이 변화가 심한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수박금처럼 이 색깔이 지금처럼 이렇게 노란빛 색깔이 아니라 붉은빛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정말 키울수록 매력이 철철 넘치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방울복랑금만 한 4-5개 이상 키울 정도로 참 이 중독성이 강한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울복랑금 한번 키워보면 아마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육이는 뭐냐면 이 누다입니다. 이 누다 같은 경우도 선물하기 참 좋은 다육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주 매력적인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다 얼굴이 대략 한 3-4년 정도 키우고 있는 그런 누다의 모습이고요. 처음 누다를 보면 초록빛 약간 좀 촌스러운 느낌의 얼굴을 가진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예쁜 얼굴로 변신을 해주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색이 잘 드는 그런 다육이고요. 첫 해는 이 색감이 그렇게 진하지 않지만 한 2년 정도 키우면 지금처럼 색감이 진해지면서 잎이 작아지면서 참 어떤 국민이보다도 예쁜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물을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게으르신 분들이 약간 식물을 갖다 놓고 눈으로 보는 그런 분들이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키울 때는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선물하기 좋은 다육이는 핑클루비라는 다육입니다. 이 핑클루비 같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참 키우는데 재밌는 그런 다육입니다. 이 번식이 아주 잘 되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다육입니다. 이 표면이 매끌매끌해서 이 촉감이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성장을 아주 잘하는 그런 다육이고 나이가 들면서 전체적으로 진한 와인빛 색감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잎이 둥글둥글하고 성장할 때는 지금 색감보다는 연두색에 가까운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할 때는 그렇게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어떤 다육이보다도 예쁜 얼굴을 보여주고요. 제가 번식을 했던 그런 핑클루비가 있는데 정말 자리를 잘 잡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작은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자구가 뺑 돌려가지고 정말 성장이 빠르죠. 예전에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참 못 나져가지고 제가 가장자리를 해가지고 잎을 다 잘라낸 상태에서 다시 성장을 시키고 있었던 그런 다육이기도 합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 아주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잎을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고 자구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키우기 쉬운 그런 품종이고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는 다육이, 겨울에도 잘 자라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 핑클루비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이 봄에 집들이 선물이나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좋은 그런 다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